시작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앞에서부터 볼 건데 먼저 아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질문.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질문 있잖아. 이거 농구의 경작 방식의 목표는 평균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아니면 근근히 이어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농구는요 평균치가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구의 목표 자체는 기본적으로 field scattering이라고 하는 분산, 토지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속담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에요. 5번 천지 보겠습니다. 5번 천지에 보면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이라는 속담의 현감. 속담으로 말하면 모든 계란을 한 곳에 넣지 말고 위험을 분산해야 된다. 라는 게 농구의 이 생존 방식이 되시겠고 그거를 영상으로 말해보자면 바로 위에 있는 The title for this passage can be field scattering 현감해. 그리고 대한 mitigate는 미친 친구 달랠 때 mitigate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다라는 친구예요. 친구 미쳤어요. 너 미친 친구 달래다 완화시키다. 뒤에 분명히 부정어가 붙어. 그래서 부정을 낮춰서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결론은 좋아지는 거야. 낮춰서 좋게 만들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 농업적인 위험을 낮추고 and ensuring year-round food security 물결 year-round가 중요한 거지. 연중 내내 위험의 분산을 통해 위험에 몰빵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써주신 친구가 너무나 답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3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번이나 겹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사형으로 말하라고 동사형이래. 행위에 대해서 말하라고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렇지. 지적질을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에는 please 든 취세 세모 쳐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5번 다 Find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죠. 그러니까 적절성의 논리에 의해서 바로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면 행위가 본인의 자아 자체로 투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번에 the act cast a shadow 생각해. 얘들아 shadow는 분리돼서 다니니 항상 같이 다니니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분리된 isolated behavior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잖아? 그럼 걔가 날 따라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찝찝하다라는 느낌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행동은요. 이 나쁜 행동은요. 결국 나를 따라다니게 된다. 나의 자아와 일치하게 되어서 더욱더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라고 했었던 거지. 그리고 마번에 get away with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문제를 안 냈어. 냈네? 안 냈지? 그치? 마번에 get away with는 대충 때우고 지나가다 라는 뜻이죠. 대충 때우다, 대충 모면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만 모면하면 되는가? 그거는 the logic of consequence. 결과중심적으로 보면 안 들키면 되는 거지만 결과중심적인 게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로 보면 안 들켜도 내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러운 인간이다 라는 섀도우를 남겨서 이 행위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이 좋은 지적질 중에 하나다 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질문이고요.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면 4번, 5번에서는 그래 이거는 생태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생태학자들은 절대적인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따르는 환경과 주체의 대상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 설정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harsh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harsh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널린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관점 아니겠는가 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단한 질문 중에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6번, 7번은 7번 문제 답을 한번 봐보자. 7번의 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Laughing with stranger가 결국에는 더 많이 웃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웃겨서 웃은 게 아니야. 실제로 웃겼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는 레이팅은 똑같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의 빈도 자체가 더 높았다 이거야.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쓴 거냐면 Laughing with stranger resulted in high occurrence. occurrence를 왜 frequency라고 바꿔도 되니? 당연히 되죠. 더 많은 빈도로 웃었습니다.
낯선이랑 있을 때요. of laughter 끊고 compared to watching alone 혼자 있거나 or with a friend 친구랑 있거나 보다요. as acts of laughter facilitate 통합해. facilitate은 무조건 화살표 올려야 돼. 촉진시키다. 왜냐면 웃음은 뭘 촉진시킬 수 있냐면요. The formation of a social bonds 얘가 제일 중요하죠. 유대감. 그러니까 끈끈함을 형성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쌤이 필기로 뭘 써줬었냐면 끈끈함이라고 하는 건 solidarity 이렇게도 쓸 수 있고 cohesion 이렇게도 쓸 수 있어. bond나 링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대감이라는 뜻이에요. 안 친하니까 더 친해져야 되니까 더 친해져서 편하려고 더 많이 웃는다. 웃음이라는 건 유대감을 쌓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된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재미를 느꼈던 정도는 똑같았다라고 답변을 했었답니다. 혹시 다른 거 찍은 사람? 7번에 많은 사람이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몇 번 찍으셨어요? 쌤 뭐가 촉진시킨가요? facilitate. 7번에 4번에 세 번째 줄에 active laughter facilitated 여기. 얘들아 오답 몇 번 찍었어? 틀리게 고른 이유가 있어. 오케이. 문제를 잘못 봤어. 오 마이 갓. 아니 틀린 거 고른 줄 알았어. 네, 문제 잘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는 맞는 것만 나오지도 않고 틀린 것만 나오지도 않고 하나를 고를 때도 있고 두 개를 고를 때도 있고 모두를 골라야 될 때도 있고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문제 유형에 좀 맞춰서 문제를 잘 풀어줘야지. 그리고 8번. 8번에는 다음은 전체 파렌 프리디스의 내용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갈 건데요. 되게 교묘하게 좀 냈는데 3번에 보시면 8번에 3번에는요. As the story progresses,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misunderstanding, miscommunication fuel Elizabeth's growing prejudice against Darcy. 이런 fuel 화살표 올려. 연료를 공급하다, 촉진시키다. facilitate랑 완전 똑같고요. 엘리자베스가 가졌던 편견을 높여줍니다. 맞죠? 근데 why Darcy finds himself increasingly feeling contempt 통합해. 여러분, 근데 Darcy는요 점점 더 그녀에 대해 경멸을 느끼지 않아요. contempt가 무슨 뜻이라고? 경멸. 오히려 달스는 처음에 냉담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그녀가 가진 나쁜이 아니라 inferior 저급한 배경에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그녀가 가진 성격에 애정을 느꼈고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사랑을 느껴가고 있다고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랑의 첫 번째 고백 장면 전까지 엘리자베스는 알아 몰라. 전혀 모르지만 상관없이 달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고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거 언제 하나 분석하고 있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은 다음에 그냥 확 틀린 게 있어? 그러면 그냥 그거 고르고 이게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니까 찍고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 확실히 아니면. 먼저 확실한 답이 나왔으면 솔직히 이렇게 장문의 커멘터리일 때는 크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시간 남으면 더 볼 거고 답이 확실히 나왔으면 그냥 찍고 체크하고 넘어가. 시간 남으면 나머지 선지도 볼 건데 시간 없으면 못 봐. 답이 확실하면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만 해주시고 나중에 확인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룰루라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경우에는 그게 답이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8번에 또 다른 거 찍은 사람? 4번 한번 볼게요. Through various twists and turns 통합한 twist는 전환, 변화라는 뜻이야. 어떤 트위스트들이 있었었냐면 다시와 엘리자베스가 사이가 안 좋다가요 첫 번째 프로포설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아까 너네 졸 때 언급했거든. 그래서 그게 turns and twist라고 변화라고 언급도 했었어. 거의 전멸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프로포즈 장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녀의 경멸감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로 점점 더 깊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including scandalous elopement. 이 elopment는 누가 한 거야? 리디아, 막내 딸인 철없는 리디아가 한 거고요. And the meddling 형합해. 엄마가 메들리로 잔소리해요. 그래서 meddle in 이렇게 하시면 meddle 잔소리하다 라는 뜻이야. 겁나 잔소리하는 이 패밀리의 distant relative Mr. Collins가 엘리자베스에게 고백을 하고 또 다시가 confront their own pride and prejudice 자기 스스로의 편견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they come to understand the depth of their feelings 스스로의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며 and reconcile 화해합니다. 되죠? 그래서 조정에 나갑니다. 여기가 뭐가 틀렸다고 생각했나? 나도 똑같이. 근데 콜린스랑 화해하는 거 아니야. 콜린스랑 화해한다라는 거 안 했고 여기 보면 the meddling of the Bennet family's distant relative Mr. Collins, Mr. Collins 즉 베넷 가문의 먼 친척인 이 콜린스의 짜증나는 잔소리, 짜증나게 함 이런 거 쓴 거야.
그걸 사건으로 쓴 거야. 다양한 트위스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scandalous elopent도 있고요. 미스터 컬린스의 참견질도 있고요. 이렇게 쓴다. 걔가 주어 아니야. 얘들아 끊어읽기 못하니? 죄송합니다. 네. 자 끊어읽기 다시 봐봐. 뚜루세모. 전치사 플러스 하나의 명사에서 묶어버려. There are various twists and turns. 묶고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있는 콤마도 동그라미 물론 하긴 할 건데 그러기 전에 including 세모. 걔도 전치사예요 사실. 그래서 뭐를 포함할 거냐면 elopement에서 닫으려고 했더니 and래잖아. 그러면 명사 하나까지만 묶을 거야. meddling of the Bennet family's distant relative. Mr. Cullen까지 닫아줘야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럼 뒤에 나오는 Elizabeth and Darcy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 주어 때려주시고 걔네에 대한 동사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할 건데 confront their own pride and prejudices 스스로의 편견과 자만심을 맞이하며 야 이것도 심지어 다른 문장이었는데 어떻게 컬린즈랑 밑에 있는 reconcile을 이룰 수가 있냐. 마침표도 떨어지는 거. 마음이 급한 게 아니고 시각의 문제 아닐까. 이거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두둑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래. 정확하게 끊어주세요. 끊을 때. 쌤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그냥 시원하게 주어 놓고 쓰거든. 주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근데 장문의 선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독해가 돼야지 선지를 뽑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했냐가 제일 중요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SV는 크게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마침표에서 문장 끊어지면 확실하게 시원하게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검토를 하러 왔을 때도 또 분석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확실히 아니거나 확실히 맞는 표현에는 위에다 확실한 표시를 하라고.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이 맞다라는 표현들은 OX를 크게 쳐주셔서 나중에 시간 남아도 걔는 안 보고 넘어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전체 쉬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상위의 점수가 매겨질 수 있겠죠. 저희 한여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항상 100점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지금 살짝 선생님 생각에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것도 같거든. 저번에 외부 지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네가 또 엄청 평균점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또 다시 한번 좀 쉽게 내는데 이때 점수를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냈을 때 맥을 못 쳤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맥을 추릴 수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급을 확 올려줘야 평균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괴물들과 우리들이 큰 점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번에 9번은 내가 이 Pride and Prejudice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을 좀 다시 한번 보라고 쓴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3번 이 아니라 9번은 3번이야? 9번에 2번 9번에는 Prejudice and Misjudgment 편견과 잘못된 판단 The theme of prejudice is central to the novel 이게 주제가 편견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심적이다. 맞죠? 제목인데요. 그렇지만 얘들아 그때 저번에 너네 틀렸던 충격적인 문제 이거 로맨스 소설이라고 그때 뭐라고 했지? 사타르카라고 했나? 너네 풍자라고 했나? 내가 이 소설에 갈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쪽지시험으로 냈는데 로맨스 소설이라고 주는 문제였는데 2명 맞췄나? 막 그랬었지? 이거 로맨스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 사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살짝의 비판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회에 대한 어떤 언지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나 관계를 할 때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교훈이 들어간 것 뿐이지 그 과정에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로맨스가 깔려있고요. 근데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표시하잖아? 이걸 왜 틀려?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봐. It highlights unexpected positive 플러스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정확하게 나오면 표시하란 말이야.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요. of ing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이잖아. 그럼 of forming hasty judgment 세모.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어떻게 붙이냐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해. 절대 답이 안 나온다니까. 성급한 결정을 하는 긍정적 결과들을 강조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래서 X. 주어 잡고 그래 흐름만 잡아주면 돼. 아 이거 긍정이다. 아 이거 부정이다. 근데 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묘사니까 잘못됐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다 골라주시고 이거 확실하잖아. 나머지 거 안 봐도 되지. 이거는 너무 확실하잖아. 그리고 체크만 하고 아 이따 시간 남으면 다시 보러야지 라는 생각을 넘어가시면 다른 친구들이 끙끙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나가서 다음 문제도 나간 거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면 여러분은 문제 잘 풀고 애들은 뒤에 5문제 못 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확실하게 봤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찍고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 시간 배분이 될지 안 될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하거든.
대충 물론 사이즈 보면 알지만. 그리고 10번이요. 여러분 오만값 편견에서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당돌하고 당차고 위트 있는 여성이 맞습니다. 이번에 피츠윌리엄 더시는 사실 맞아요. 근데 거의 다 맞는데 문제는 네 번째 줄. He values personal growth and learn from his mistake. 뭐 이것도 실수로부터 배우는 건 맞는데 Darcy is protective of this he cares for and is ultimately capable of profound love and sacrifice without showing any signs of sense of entitlement. X. 자격 그 특권 의식은 있어요. 첫 번째 프로포즈에서도 있었고요. 두 번째 프로포즈에서도 물론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계급 의식까지를 전혀 없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프로포즈가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말 안 했잖아 지금. 그 10번에 2번에 피치올린 더시에 대한 묘사가 끝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두 문장이 좀 걸린답니다. 끝부분에서는 맞아. 어떤 특권 의식 없이 그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다가가는 게 맞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고민한다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시에 대한 묘사가 좀 틀렸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인 베넷의 언니 얌전한 애 그리고 4번에 조지아나 더시의 현관 뱀펠프. 누가 헷갈리냐면 캐롤라인 빅리랑 조지아나 더시가 조금 헷갈려요. 그걸 낸 건데 더시네가 좋은 애야. 더시네가 얌전하고 좋은 애. 근데 위컴이랑 도망가려고 하던 좀 철이 없는 개. 그리고 캐롤라인 빅리가 속물. 그리고 계급의식이 있고 나는 독서가 최고로 좋아하면서 더시를 꼬셔보려고 했었던 그 악역이죠. 근데 4번에는 조지아나 더시를 딱 보자마자 플러스 쓰란 말이야. 이 여자 플러스로 묘사해줘야 돼. is skilled in the art of manipulation. 현관펜, 조작, 술수, 권모술수 이런 느낌이야. 조작을 참 잘한다. She often employs subtle tactics. subtle tactic의 현관펜. 미세한 전략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요. To gain favor and attention. 아까 딱 그 부분이야. 저는 책 읽는 거 좋아요. 책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술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with hopes of securing a prosperous marriage. 현관펜. 부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본인도 부자는 맞습니다. Her interactions with others are often marked by insincerity. 현관펜. 진실하지 못함. 얘들아 이거 다음에 있는 put on 현관펜. 뭐뭐인 척하다. put on. 결국에 지금 이거는 조지아나 더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캐롤라인 빅리에 대한 묘사 되시겠어요? 됐지? 다 됐다. 그리고 누가 5번을 많이 찍었던데 여러분 미스터 베넷 아빠는요 되게 진중한 사람이고 나름 위트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누구누구를 좋아하냐면 제인이랑 엘리자베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however his neglectful attitude toward his family's welfare 밑줄 부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족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toward his family's welfare 가족의 부, 가족의 어떤 안녕. 근데 이 안녕은 welfare는 지금 여기서 약간 복지 같은 느낌을 썼으니까 자산 같은 걸 말하겠죠. 너무 재산에 대한 그의 무지한 태도는 사실상 텐션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이렇게 관여를 안 해? 왜 엄마만 나대? 왜 엄마랑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이 아빠는 뭐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긴 있다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무심한 태도라고 보기도 힘들어. 이 여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이 financial interest가 아닌 것뿐이야.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좋은 아빠의 이상향으로 나온 분이 맞답니다. 11번, 12번은 솔직히 방금 한 거기 때문에 안 틀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11번부터 11번에는 이 구문은 결국에 남자는 부인을 원한다. 여기에서 이 good fortune을 가진 사람은 빅리다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1번에 그 풀이되어 있는 거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readers can infer that the form of marriage at the time and the ideal husband image women think.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적 남편, 부자와 그리고 결혼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시대상을 알 수 있고요.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적 남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에는 which the 유민의 유가 누구라고? 빅리. 그리고 돌아보는 he가 Darcy. 이렇게 됐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빅리 Darcy에 대한 묘사 맞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her smile은 누구야? 누가 웃어? Jane. Jane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답이 2번, 5번이잖아. 네,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요.
여기 그 세 번째 줄이 좀 애매하긴 한데 that they are not up to the peer standard. 내 외모 기준에 적격하지 않아서 깐다. 반점. 그러니까 뭔가 외모만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And express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other men. 여기는 they는 지금 문법상 누구를 지칭해야 되면 여자들을 지칭해야 되거든. 근데 여자들이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걔네랑 놀겠니? 라는 문장이 왔거든. 근데 그 부분이 아예 잘못됐어. 그 다음에 5번에도 보실 건데요. 5번에는요. How little permanent happiness. 내가 심지어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거 레디 카플린버그가 한 거 아니라고. 리디안의 커플의 이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5번에 X. 정말 그럴듯하지만 X. 그리고 4번도 틀렸다 얘들아. 4번 인정. 4번 맞아. 4번도 틀렸어. 4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 이게 첫 번째 고백이 아니라 헛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첫 번째 고백이야. 내가 진짜 네 집안 별로여가지고 너 좋아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겠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재수없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2번에는 여기 4번에 보시면 in this conversation inclination 동그라미 이거 내가 하트 그리라고 했어. 그의 기울어진 마음의 기울어진 사랑은 represent an irresistible attraction 어쩔 수 없는 끌림을 나타낸다 to Elizabeth Ford Portia. 그리고 though his love proposal scene is somewhat unconventional. 그러니까 왜 unconventional하면 누가 사랑 고백할 때 이렇게 해요. 되게 이상하고 전형적이지 않은 프로포절 방식이죠. 그리고 coarse 거칠어요.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he's trying to convey his hurt in a warm atmosphere. 형광펜 여기가 중요한데 선생님이 맞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은 싸가지 없이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말한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어. 그리고 warmth라는 표현도 사실 있고. 그래서 12번에 2번이 되시겠는데요. 4번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13번에는요. 5번에 뭐가 틀렸냐면 The underlying keys represent the most resistant. 미안하지만 이 글에 나온 가장 큰 저항자는 테시 허친슨 되시겠습니다. 테시 허친슨은 이 글의 주인공으로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뭐랑 뭐를 상징하게? 첫 번째. 그래 테시가 상징하는 건 뭐야? 첫 번째. Human instinct. 야 이거 뭐 나만 공부했어. 무슨 일이야? 내가 시험으로 가니? Human instinct. 인간의 본능이요. 이기심이요.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랑 관여되지 않았을 때는 막 농담도 하다가 내가 죽을 운명이 되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외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rong resistance. 이성적 저항이야. resistance. 그녀의 저항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되게 비합리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의 상징이자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10번에 있는 Despite his persuasive speech, woman wanna believes in the lottery. 그의 설득력 있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히스는 스미스 씨를 지칭할 텐데 스미스 씨는 가장 강력한 저항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그러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상징하는 게 스미스야. 그렇지? 뭔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원시적인 거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는 스미스는 괜찮아. 그러나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다. 절대 스미스 씨는 그렇지 않고 그냥 뒤에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14번에 너를 대한 상징으로서 내가 올바른 거 하나만 고르라고 했잖아. 가장 올바른 거. 근데 너네가 아마 4번 같은 거를 많이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번에는 죄송하지만 블랙 스팟이죠. 블랙 스팟은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블랙 스팟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한 정직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4번의 두 번째 줄 serve as a potent symbol of the community's deep-rooted fear and the inescapable nature of that fear 동그라미 두려움과 어쩔 수 없는 죽음 reminding the villager of ever-present specter 동그라미 공포 그래서 물론 공포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블랙 스팟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걸 직결하는 건 반점이야. 1번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4번 밀려는 거야. 1번 없으면 4번 답이에요. 그러나 블랙이라고 하는 거, 블랙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죽음이라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있는 블랙박스는 정확하게 트랜지션,
그리고 blind adherence to the tradition을 언급하는 거랑 맞고요. 이번에 있는 스톤은요, 혈관은. 그래서 스톤은 왜 나타내냐면 이거 총도 있는 시절에 써진 글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나타냈던 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돌을 상징해야 가장 역사상 오래되었던 인간의 본성의 공격성과 폭력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인간의 공격성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며 원시적인 무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스톤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카미나 윌리티 동그라미 X. 근데 어떻게 스톤만 보고 단합을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지? X. 그리고 3번에 three leg tool. 세 개가 뭐 불안정하다?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없어서 X. 그리고 5번에 the weather of the day.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러러리에 있었던 앞에 날씨는 되게 화창했죠. 결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foretell X. 미리 forehead가 이마여가지고 이마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리고 15번에 위소설에 나온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15번에 3번 가실까요? 3번에 보시면 미스터 서머. 그래, 미스터 서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설명하거나 권력자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The civic leader of the town. 너무 좋아. Will capture, 지휘하죠. The lottery with an air of reasonable efficiency. air는 분위기고요. reasonable부터 지우셔야죠. 야, 이거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묘사하냐고. reasonable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이성적인 효율성으로 이 극을 진행한다? 전혀 아니죠. 그냥 이제 전통이나 힘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강요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관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5번에 미세스 딜라 크룩스는요. 답은 아니지만 가장 친했던 아줌마인데 그 누구보다 큰 물을 가지고 와서 주의했다고 했었던 굉장히 무자비한 아줌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어떤 맹목적 수용. 그래서 5번의 세 번째 줄에 밑줄. The willingness of individuals to turn against their own peers in the name of tradition.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동료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묘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의 발표. 16번에는 밀그램 익스페리먼트와 러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말해보자면 1, 2, 3, 4는 다 공통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번의 mob mobility는 러러리일 거야. 군중심리는 사실상 드러나지 않대. 군중심리가 드러나려면 실험에 참여했었던 러너가 티처가 한 여러 명 있었어야지. 다 같이 전극을 쪼니까 나도 썼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밀그램 실험은 정확하게 뭘 본 거냐면 권위자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수용, 권력자에 대한 비이성적 복종, 맹목적 복종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폭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수용에 의한 복종에 의한 맹목적 폭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될까 얘들아? ordinariness of evil, banality of evil 이건 될까? 이건 돼요. 왜냐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실험한 거지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는데 통했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 몸 안에는 다 악한 성질들이 그 옆에서 고통을 죽어가고 있어도 양심적 가책을 느껴도 결국에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잔혹한 면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버튼 전기 충격을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약간 저 이거랑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권위자의 말에 그냥 계속 누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원래 도덕성이 있는 주체 역시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폭력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황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17번에 또 별표. 17번에 1, 2, 3, 4, 5를 좀 해석해보면 1번에는 도덕성의 부재. 아니야. 도덕성은 있었는데 권력에 대한 복종이 더 강했던 거야. 2번에 egoistic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기적인 본성. 이건 이기심이랑 좀 거리가 멀죠. 이 지문은 이기적으로 날 살려고 얘를 죽여버린 게 아니라 복종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authoritative figure 이거지. 권위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보고 싶었던 거고 4번은 intrinsic motivation 하면 본질적 동기 옆에 쓸까? instinct 인간의 본능을 보여줬다. 이것도 지금은 안 돼. 야 그럼 인간의 본능은 전기 충격 막 넣는 거야? 그건 아니었어. 도덕이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시키니까 한 거야. 이건 본능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본능까지는 내가 어떻게 괜찮다 하겠어. 잠재된 본능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 잠재된 본능도 복종과 연관을 좀 지어주셔야지 무자비한 폭력성이라고 하시면 좀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고 5번에 cognitive dissonance 하면 인지 부조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오늘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 이런 것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질문이 아니었답니다. 18번은 어법 잠깐만 가는데 18번에는 일단 대시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앞을 살짝 봐봐. 혹시 특수구문 아닌 거 봐봐. 일단 대세 밑줄이 쳐 있으면 일단 살짝 앞에 보세요. 앞에 이시 있잖아? 야 그러면 이거 특수구문이야. 특수구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과 강조구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져준주였죠. 가져진 주어에 있는 진주어 대신 무조건 접속사야.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와. 가져진 주어는 반드시 될 때에 완전 문장이 나오는 반면에 강조구문은 완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랑 얘를 빼서 원래 문장이 그냥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둘을 끄집어서 땡겨냈을 때 원래 온전한 의미가 다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럼 지금 벤 앞에 이시 있어요. 바로 위에. 아무 의미 없는 이시 있는 것 같아요. It is 괄호. 밑에 대 괄호. 원래 문장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 너무 좋지. 강조구문이야. 이럴 때는 대공식까지 갈 것도 없어. 자, 근데 대신 봤는데 앞에 이시 없었어. 그럴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던 대공식 쓰는 거야. 대공식 기억나는 사람. 얘들 선생님 지금 이 시험지는 저번 중간고사 시험지는 그대로 타이핑해서 그 타이핑 위에다가 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형을 똑같이 내려고 노력을 했다. 어법이 저번에 나왔지. 기억도 안 나지? 어법이 저번에 나왔거든. 모의고사 파트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낸 거야. 그리고 대신 낸다 하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대신 하나 걸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야 너 접속사야 관계대명사 물어봐. 그러면 지민아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너 어떻게 알아? 그렇지. 뒷문장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 명사가 다 필요 없어. 명사가 하나 빠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이거였어요. 야 접속사 대신 솔직히 웬만하면 다 맞아. 얼마나 많이 쓰는데. 냅두고 두 번째. 뒷문장 불완전한데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 있는지만 볼 거야. 왜냐? 없으면 what으로 바꾸는 게 대세 오답의 90%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와 틀렸다가 5초 안에 솔직히 나와야 되는데 I like that you like. 얘들아 이 문장은 그냥 틀렸어. 봐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대신에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바로 들어온 거야. 홀라 자연스럽냐? 너 미국인이야? 미국인도 틀려. 그러니까 자연스럽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이름 뭐야? 물어봐. 접속사계 관계대명사계 너무 명확하잖아. 뒤에 봐봐. 명사 하나 없지. 명사를 대신 해야 되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관계대명사인 순간 생각하지 마. 선행사 있나?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선행사 있나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럴 때는 한 번에 뭘로 바꾸라고? what을 바꿔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3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이거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 한 5번 읽어볼 때 그냥 공식대로 가는 거야.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야? 선행사 있나? 없네. 끝.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근데 특수문인지 먼저 확인하고 앞에 일 있나 먼저 가보고 일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구해서 혹시 선행사 있나? 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접속사 대신요 앞에 명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접속사는 엄청 자유롭게 쓰이기 때문에 걔한테 제한 거지 마시고 관계대명사에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what 혀가 앞에 얘들아 그럼 what이 나오면 또 어떻게 봐야 돼? what의 밑줄
뒤부터 보시면 귀찮으니까. 선행사 없는지부터 보고 겹쳤던 명사가 안 써져 있는지. 두 번째,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얘도 관계대명사라 명사가 하나 없어야 또 대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어렵네. 이 문장은 되게 특이한 문장이고 그때도 문법 구문으로 설명했었어. 앞에 assure 한 것 같은 제가 특수동사. 그럼 assure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assure A of 보통 목적어를 쓰고요. A에게 명사를 확신시키다라고 명사를 확신시킬 거면 of밖에 안 써. convince 마찬가지야. convince A of B, assure A of B. 문장 쓰고 싶니? 대주동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명사를 쓸 거면 of 쓰실 거고요. 문장을 쓰실 거면 대주동 가실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at virtually assure what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무엇을 향할 건지가 아니라 얘들아 대수로 바꿔봐.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볼 거다 라는 걸 확신시킨 거야. 이거 내용 기억나? 여기 되게 어려워. 이 문장 흐름 되게 어려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외부의 변화를 보고 자기 효능감이 영어로 뭐지? self-efficacy를 느낀다. 까꿍. 무섭게 왜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 소름 돋게. 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 어디야? 아,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그래서 앞쪽은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주체처럼 나오거든. 그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원래 지각적 성격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 아니라 여섯 번째 줄이요.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동그라미. 지각적 특성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애기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막 움직여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는 특성을 가졌어. That will assure, that virtually assure that infant will orient toward them. 아가들이 그 사람들을 뒤에 댐 사운드 쓰시면 진짜 안 돼요. 여기 있는 댐은 사람들이에요. 아가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자질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뭘 할 때 애기가 쳐다보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애기를 보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그렇게 아이들은 상호 소통을 통해서 애기만 깨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반응하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반응을 저딴 식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self-efficacy를 늘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유튜브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많이 놀아줘야 된다고? 많이 놀아줘야 된다라는 게 최종적 결론인 거죠.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19번은 안 하겠습니다. 동일구나. 여러분 21번이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요. 21번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Temperatures are one of the few exceptions. 몇 안 되는 음수를 쓰지 않는 음수를 쓰는 몇 안 되는 예제예요. Folks do say. 자, 사람들이 말하길, especially here in Ithaca and New York. 우리 뉴욕의 이 지역에서는 people say that 이렇게 된 거더라. People say that it's minus 5 degrees Celsius. 영하 5도예요. 라는 말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몇몇 개의 예제가 온도는 또 마이너스를 써요. 그 다음 문장인데요. 물론 even then 물결. 그때마저 라는 뜻이야. 그 마이너스를 쓸 때마저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0도 밑으로 오요. 라는 표현을 물론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마이너스 5도라고 쓰는 애들도 많은데 아닌 애들도 몇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쓰는 거야.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5도라고 말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또 0도 밑에 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서슴지 않고 쓰는 몇 가지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로 이 표현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얘들아 우리 퀸스네라에서 선생님 문법 좀 냈지? 27번 봐봐. 27번에 보시면 1번에 was or gathered 수동태 아니었어. 능동이었었어.
그러니까 gather는 모으다라는 뜻도 있는데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 이게 짜증나. 영어 진짜 짜증나.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때는 능동을 쓰더라고. 굳이 내가 불러 모았을 때는 모여졌다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들이 모인 거라서 능동에 have pp 갈 거예요. A girl's friends have family have gathered. have pp 썼었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 where가 맞냐 틀리냐는 선행사 될고 생각할 거라고. 컬처 동그라미. 내가 모든 관계사는 제발 장소니까 where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데려다가 뒷문장에 넣어볼 거야. 이게 진짜 정통의 방식. 이렇게밖에 복음 문제 못 풀어. 자, 그러면 컬처 데려다가 뒤에 한번 넣어보자. The girl's 15th birthday party is a very special event in American culture. 맞지? In the culture 맞잖아. 그러면 겹쳤던 명사만 귀찮으니까 위치 바꿔요. 그럼 in which가 나왔네? 접착제 가운데다 붙여주세요. 붙였지? 그래서 원래 뭐였다고 여기? where부터 절대 안 나온다고. 어떻게 건전한 문장이 바로 나오냐고. in which가 먼저 갔고, 그리고 여준아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뭐뭐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hen, where, why, how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바꿀 수 있었던 것 뿐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사 문장은 진짜 당당하게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빠마살이들 뒤를 보는 거고, 잘하는 데는 앞쪽에서 선행사 데려다가 뒤를 만들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선생님 뭐 낸 거냐면 the girls 동그라미 동명사의 의미상해주는 소유격을 써. 그래서 the girls becoming이라고 써야 돼. 이 글의 제목 아니었네. The girls becoming age. 소유격은 동명사의 주어로 쓰인 거라서요. 그리고 5번에요. Which are composed of her brothers. 이거 내가 고치려도 안 고치는 건가? 아, 모두 고르시오지? 올바른 거. 이거 답 27번에 2호 맞지? 답 하나만 써놨네. 틀린 거 고르는 거야? 맞는 거 고르는 거야? 올바른 거 고르는 거야? 왜냐면 어제 아, 맞아. 아니죠? 네, 아니죠. is죠. 여러분 이거요. 조금 헷갈릴 법도 한데 앞에 core의 방언을 동그라미. 걔가 선행사 맞는데 솔직히 집합으로 볼 수도 있어. 막 the class are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근데 얘가 안 썼어. 그걸 집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체로 봤어. 그래서 which are composed of. 솔직히 우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my family is composed of. 아무리 집합 명사여도 하나의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 하나의 단체는 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서 is composed of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퀸스네라에서 춤은 같이 춥니다. 여기 아까 어쨌든 앞에 문제에서 퀸스네라에서 들러리들이 쳐다본다 춤추는 거 아니야. 같이 춘다.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1번부터 35번 분류하는데 가기 전에 또 30번에 질문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얘들아 라스푸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니? 아니야, 암살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murder, assassination에 가깝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소크라테스 하나랍니다. 그리고 라스푸틴의 죽음은 되게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도구로 죽은 것도 사실 아니고,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익사당해서 죽었다 라고 선생님이 언급하셨지. 그 다음에 31번 갈게요. 31번은 여러분 이거의 답이 클리니컬이었을 거예요. 클리니컬 진짜 어려워. 내가 봐도 어려워. 근데 왜냐면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실험과 치료와의 과정에 다 연관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클리니컬은 전 영역 포함, 영역, 모든 영역에 모든 나이대, 대상, 그리고 이런 단어가 꼭 있어야 돼. assessment, 평가, evaluation. 잘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alleviate distress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니컬은 사람들의 고통을, 심적 고통을 줄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전 영역 저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머리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 여기까지가 다야. 근데 헷갈려.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각각의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들 말해드릴게요. 먼저 오케이 5번에 how psychologist
health psychology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다뤄. 어디까지 있냐면 페이지 11페이지에 그 마지막 문단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Personal and family relationship problem. 밑줄. 보여?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이야.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Personal and family relationship problem. 여러분 이건 social psychology에서 다룰 법한 얘기죠. 맞아요. 소셜이었어. 근데 두 줄 올려서 neurological disorder 동그라미. 이건 neuroscience에서 다룰 만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그 다음에 adjustment to physical illness 동그라미. 이건 health psychology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기 위에 뭐라고 했냐면 developmental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developmental은 찾아줄게. 어디 있냐면 여기다. 그 밑에서 7번째 줄에 Children Developmental and Behavior Disorder. 네, developmental 동그라미. 이건 developmental psychology가 다 포함해야지. 클리니컬은 한 분야도 빠짐없이 다 포함해. 그게 클리니컬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걸러내는 거야. 여러분 3번에 있는 developmental은요, anxiety 같은 거나 아니면 neurological disorder 연구 안 해요. 그리고 4번에 인지심리학이면 몸 얘기를 하면 안 됐잖아. 근데 physical illness도 연구를 한다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4번 고르신 친구들 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지문에 하나라도 몸적인 얘기들을 나타냈을 때는 4번은 걸러주셔야 됩니다. 코그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social psychology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당연히 아니죠. 뭐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serious mental illness요. 정신병은 남이랑 상관이 있겠지만 남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physical illness요. 이거 social psychology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 안 되는 것부터 다 날려. 이렇게. 그 남은 거 남았어? 그럼 클리니컬이야. 안 되는 것부터 날릴게요. 그리고 그럼 거꾸로. 그럼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클리니컬 소셜 사이콜로지를 냈을 때 어떻게 소셜 사이콜로지인지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인지 압니까? 스페시픽하게 규정돼 있으면 소셜이겠지. 그 분야만 언급하면 소셜이겠지. 이거 너무 많이 언급했잖아. 그럼 클리니컬이야. 적절한 평가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인 고통들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이콜로지 학업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클리니컬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35번에요. 34번에요. 지금 이건 두 가지 협업 단계거든. 그래서 하나는 cognitive였고 하나는 클리니컬이었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짝지어서 갈 때는 neuropsychology랑 cognitive psychology 많이 갔어. 머리통입니다. 뉴로랑 그 클리니컬도 많이 가고 그리고 developmental이랑 그리고 소셜도 또 많이 가기도 해. 그래서 연관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뇌, 신경 이런 얘기를 해서 나타난 거고 의사 결정, 뭐 아니면 생각, 머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볼까? 그러면 역질문. neuropsychology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cognitive psychology랑 neuropsychology 어떻게 구분할까? 얘는 니네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면 과학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뇌의 구조와 뉴런과 전달 물질과 그리고 이런 어떤 뇌가 이런 상황일 때 뭐 도파민을 뿜어내는데 그 도파민을 뿜어내면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과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neuropsychology는 기본적으로는 의사나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뇌를 까야 되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서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과학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뉴로야. 그리고 cognitive는 perceive 이런 단어들에서 왔어. 인지하고 그리고 think 사고하고 이건 과학은 아니잖아. 뇌를 까서 설명한 건 아니잖아. 뇌를 까서 설명하면 뉴로고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생각,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건 코드예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 뭐 있어? cognitive 했고, neuro 했고, social.
자,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소셜이라고 하는 거랑 디벨롭먼터 오큐페이션 누가 이런 거 소셜이랑 오큐페이션이 어떻게 다르냐고? 소셜에 오큐페이션이 들어가겠지. 오큐페이션은 회사 얘기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뿜어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잘 일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해야 돼. 근데 소셜 사이콜로지도 그런 얘기도 하겠지. 당연히 회사 얘기도 하겠지만 엄마, 아빠, parents 그리고 학교,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얘기를 두루두루 할 때는 소셜이고요. 회사 얘기나 일 얘기만 할 때는 오큐페이션을 얘기죠. 솔직히 포렌식 안 헷갈리고 그리고 익스페리멘트를 그냥 넣어봤고 evolutionary랑 development는 evolution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걸쳐 봐야 돼요. 근데 development는 throughout one's individual's life예요. 한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건 맞는데 evolutionary는 generation을 거쳐서 변화한다는 얘기 좀 있었어야지. 그래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심리적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신인류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면 신인류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시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하고 디벨롭먼트는 어린애가 할아버지 됐을 때 노년기에 신생아기에 이런 특정한 부분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으면 개별 질문 받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7회차지만 저희 직포는요